7, 8개월간 40kg을 뺐고 제 인생 처음으로 제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7, 8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체중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로 식품증가 때문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자, 이 실험을 하고 저는 비밀이 풀렸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한참 높아지는 매 연초 그리고 여름에 제가 한 번씩 특집처럼 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올해 연초를 맞아서 제가 또 다이어트 특집 요번에 한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SBS 스페셜팀에서 연락이 와서 이 육체 실험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꾸준히 제로 관련 식품을 장기 섭취해온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란 제로 슈거입니다. 칼로리는 있지만 설탕을 넣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로 식품 평소 많이 드시나요? 제로 콜라 먹습니다. 저도 제로 콜라랑 제로 스프라이트 많이 마셔요. 집에서 요리할 때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사용하고. 제로를 먹는 이유가 있나요? 살도 안 찌셨는데. 이 제로 식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식품 회사들도 온갖 종류의 제로 식품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 2023년 7월 무슨 발표가 있었죠? WHO가 제로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대체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군 EB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로의 팬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이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이후에 제로 음료 시장이 꺾이나? 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전혀 꺾이지 않았죠. 저는 사실 제로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먹다 죽어도 설탕 먹다 죽자 하고서는 계속해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만 찾아서 먹었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시점 제 몸무게가 125kg이었습니다. 7, 8개월간 40kg을 뺐고 제가 목표로 했던 85kg에 도달하고 나서 내 자신에게 약간 상을 주는 심정으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체중도 한 일주일 계속 먹었는데 오히려 계속 조금씩 빠졌지 찌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로를 마음 놓고 정말 안심하고 마음껏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아내가 수제로 만들어준 그래놀라입니다. 겉에 뭐 코팅이 돼 있죠. 이게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와 알룰로스입니다. 여보 이거 맛있다. 그런데 약간 체중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사실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죠. 옛날에 60kg 쪘던 내가 2kg 찐 거 이거 뭐 찐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유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먹었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제로 음식은 안심을 하고 먹게 됐느냐? 그렇게 단맛이 나는데도 이걸 먹고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그대로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어서 혹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이 몸의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될 경우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 몸의 지방이 여기저기 많이 축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로 초콜릿을 먹고 이 알룰로스와 스테비아에 버무린 이 땅콩을 먹고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리고 나서 재봐도 혈당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 대체 감미료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큰 화제를 끌었어요. 이스라엘의 바이즈만 과학연구소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이나 이런 대체 감미료를 먹었을 때 그 음식 자체로는 혈당의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다른 음식에서 평소에는 혈당 반응을 하지 않던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평균적인 혈당이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논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제로 식품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문 자체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로 식품 정말 안전한가? 정말 살을 안 찌게 하나? 정말 혈당을 올리지 않나? 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칼로리도 제로고 설탕도 안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루에 7, 8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살찔 때 버릇 드러났죠. 이 무렵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뱃살 보러 달려왔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단이라거나 간헐적 단식이라는 패턴은 전혀 바뀐 게 없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뱃살이 나온 게 제로식품증가 때문인가 라는 좀 이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재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성공을 한 후에 원래 간식을 많이 먹던 스타일이라 뭔가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계속 제로라는 음식들을 간식으로 먹었거든요. 혹시 내 몸에 변화가 생겼을까?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대체당하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대체당 끊었을 때 기간하고 대체당을 섭취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건강에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못하는 대사를 이제 장내 미생물이 대신 해주고 좋은 균, 나쁜 균 다 섞여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내 미생물 그 그룹이 좋은 균으로 차 있으면은 계속 좋은 공생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저희 사람들이 원래 먹지 않는 걸 먹다 보면 관계가 깨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대체당이 장내 미생물의 그 균총을 바꾸게 하는 거죠. 자, 먼저 실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평소 제로를 그냥 꾸준히 먹어오던 내 몸의 샘플, 그리고 제로를 딱 끊고 2주간 생활했던 몸의 샘플, 그리고 제로를 평소보다도 좀 더 많이 먹으며 생활했던 2주간의 샘플, 이렇게 3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서 몸 안에 특히 장내의 미생물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제 몸이지만 제가 제 장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키토 식단,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최대한 꺼렸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2주간 제로를 끊고 또 2주간 제로를 먹고 이 두 기간 사이에 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로를 2주간 딱 끊었을 때 제 몸에 짜잔 하고 나타났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네로트렁커스라는 미생물인데 어렵죠? 얘가 대표적인 유익균이라고 해요.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주를 살다가 이제 다시 제로를 먹는 기간으로 넘어가서 제로를 끊었을 때 나타났던 유익균들이 싹 사라지고 그때 안 보였던 다른 균들이 생겨나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균 중에 대표적인 게 엔터로커스 계열의 균이라고 하는데 유해균에 속하는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저하를 일으킨다고 해요. 제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내 장내의 미생물 체계가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한 사람의 장 속에 한 200~300가지의 이 균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미생물 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사람의 식습관에 따라, 그 생활의 생활 패턴에 따라 서로 다 다른 장내 미생물 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통으로 겹치는 미생물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균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실험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지수를 측정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는데 제로를 딱 끊고 나니까 0.6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건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2주간 제로를 막 먹기 시작을 하니까 지수가 0.4가 나왔다고 해요. 마이너스 지수가 나오면은 이 장에 문제가 있는 지수였는데 저는 다행히도 제로를 먹을 때든 안 먹을 때든 다 이 0 위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0.4밖에 차이 안 나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지수의 맥스가 5라고 합니다. 다 요 정도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1, 0.2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제로를 먹을 때 제로를 끊었을 때보다 장내 바이옴의 건강 지수는 떨어졌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실험의 핵심입니다. 이 제로 실험을 거친 이후에 84kg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뭐 86, 87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한 2kg, 3kg 정도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살찌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도 제일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기능성 테스트를 했는데 그 기능성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균주 한두 개에 의해서 바뀌다
보다는 전반적인 그 커뮤니티거든요. 이제 커뮤니티가 어떤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능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 대사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일단은 제로시가 끊었을 때는 okam 탄수화물 분해하는 균이 더 늘어나고 제로시가 드셨을 때는 주로 이제 설탕이나 뭐 이런 식품군들을 좀 더 잘 분해하는 균들이 좀 더 증가하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종류를 잘 분해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활성화가 됐다는 건 우리 몸이 이 제로 식품이 설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감미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설탕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표현을 한다면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균들이 좀 더 많아진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탕 분해 잘하는 균들이 좀 더 많아지면 이제 설탕을 먹었을 때 그 에너지 인풋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지방 쌓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살이 찌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대체당을 뭔가 그 자체 말고 그와 함께 뭘 먹었는지 그것도 잘 조절해야 좀 더 대체당이 원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도 되더라고요. 앞서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표했던 혈당이 오르는 이유도 설명이 되죠. 대체 감미료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혈당이 오르는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내 바이옴이 설탕을 훨씬 더 빨리 잘 효율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기능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어도 혈당 별로 안 올리던 음식들이 쭉쭉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실험을 하고 저는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내가 살이 쪘지? 왜 2-3kg가 쪘지? 뭐 운동을 끊어서일 수도 있지만 제로 간식을 확 늘렸던 게 확실히 영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 실험에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실험 대상은 저 한 명이었어요. 이런 요소로 이걸 어떤 학술 자료로 쓰거나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구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체질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개연성이 무척 높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긴 시간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 2주간만 했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확실히 보였고요. 최근에 대체당 관련된 논문들이 효과가 있었구나 정도를 밝힌 정도라서 이제 어느 정도를 먹어야 마이크로바이옴에 안 좋은 효과가 없이 먹느냐, 이런 식품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탕이 더 낫냐? 이번 실험 결과 답은 설탕보단 그래도 대체 감미료가 낫다입니다. 설탕은 그 자체로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을 올립니다. 따라서 대체 감미료가 설탕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100%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제로 먹습니다. 먹는데 이걸 또 눈으로 보고 나니까 옛날에 지난 여름에 막 덥다고 제로 아이스크림 7개, 8개씩 먹었을 때처럼은 못 먹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 분들은 너무 기피하고 꺼리고 금기시하지 않고 그냥 좀 드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강박이거든요. 너무 강박을 갖지 않고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제로 식품을 이 출출함을 달래는 용도로 좀 드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내가 하루하루 좀 체중을 빼야 된다라는 분들은 이 제로 식품도 좀 딱 끊어보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몸이 모든 분들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유지를 하시려는 분들 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모쪼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